20년 알고 지낸 지인의 배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부탁.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참 묘하지요.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알고 지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끝까지 믿을 만한 존재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는 걸. 저는 이 일을 겪고 나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서로 어려울 때 의지했던 친구. 기쁠 때 함께 웃었던 사람이라 해도 한순간에 낯설어질 수 있다는 걸요. 저와 지인은 20년 지기였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친하게 지냈고 성인이 된 후에도 종종 만나며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던 사이였어요. 서로 바쁘게 살다 보니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힘들 때면 서로에게 고민을 털어놓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죠. 저는 그녀를 신뢰했고 그녀 또한 저를 믿어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숨소리마저 가빴어요. 너무 힘들어. 제발 좀 만나자. 너밖에 없어. 저는 순간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소와는 달랐어요. 무언가 심각한 일이 생긴 게 분명했어요. 급히 약속을 잡고 그녀를 만나러 갔습니다. 우리는 한적한 카페에 앉았어요. 그녀는 자리에 앉자마자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지요.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좀 깊은 관계가 됐어.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뭐? 언니 남편이 있잖아.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데 그 사람도 유부남이야. 어쩌자고 그런 사람을 만났어. 왜? 언니가 뭐가 모자라서. 그런데 그 사람한테 또 다른 여자가 있는 거야. 뭐?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언니는 평소 냉철하고 현실적인 성격이었기에 그런 일을 벌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나한테는 진짜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 자식이 나만 사랑한 게 아니었더라고. 다른 여직원한테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녀는 치를 떨며 말했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사내 익명 게시판에 그 남자의 불륜 사실을 폭로하는 글을 올렸어.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뭐? 언니가 직접 올린 거라고? 응. 근데 지금 회사에서 난리가 났어. 조사에 들어갔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를 의심하기 시작했어.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배신감이 컸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일을 키우다니. 결국 회사에서 문제 삼을 게 뻔했는데요. 그녀는 안절부절 못하며 절박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말을 또 계속했죠. 네가 나 대신 불륜 상대라고 해주면 안 될까?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뭐? 네가 그 남자랑 바람이 났다고 하면 난 빠져나올 수 있어.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어요. 언니 지금 제정신이야? 제발 네가 좀 도와줘. 나는 남편도 있고 애도 있잖아. 너 혼자 샀니? 네가 좀 뒤집어 써주면 안 될까? 그럼 난 살 수 있어.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남자가 내 불륜 상대라고 거짓말을 하라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부탁을 내가 왜 들어줘야 해? 제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그녀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억울해. 난 정말 사랑했는데 그 남자가 나를 이용한 거야. 그 남자가 나쁜 놈이야. 그녀는 제 손을 붙잡고 흔들면서 애원했어요. 부탁이야. 내가 내 입장이 돼봐. 만약 내가 나였다면 너도 살고 싶지 않겠어? 순간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그건 언니가 감당해야 할 일이야. 내가 왜 언니 대신 다 뒤집어 써야 하는데? 그녀는 얼굴을 굳히더니 갑자기 다른 부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내가 그 남자랑 바람났다는 걸 내가 몰랐다고 말이라도 해줘.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난 언니 불륜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회사에서 조사 들어가면 나랑 그 남자가 절대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고 좀 말해주면 안 될까? 여전히 말도 안 되는 부탁이었어요. 언니는 자신을 위해서라면 어떤 거짓말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더 이상 이 대화를 이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순간에 그녀가 마지막으로 황당한 부탁을 했어요. 변호사도 사야 하는데 돈이 좀 필요해. 너가 좀 빌려주면 안 돼? 그 순간 머리가 띵해졌어요. 결국 그녀가 원하는 건 제 희생과 돈이었어요. 진짜 미쳤구나. 이제는 돈까지 얘기를 해? 저는 단호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우리 이제 다시는 보지 말자. 그녀는 당황한 표정으로 제 손을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전화와 메시지가 끊임없이 왔어요. 처음에는 사과하는 척 하더니만 점점 저를 원망하는 내용으로 변해갔어요. 너 진짜 너무하다. 우리 20년 친구야. 그렇게 손절을 하는 게 맞니?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면서도 너는 끝까지 모른 척 하는구나. 너도 언젠가 이런 일 겪을 거야. 그때 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봐. 저는 단 한 번도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손절을 하고 난 후 밤늦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지? 조심스레 인터폰을 확인했는데 웬 여자 2명이 서 있습니다. 누구세요? 그러자 한 여자가 거칠게 대답했습니다. 김민섭 씨 가족이에요. 문 열어요. 김민섭? 저는 그런 사람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저는 그런 사람 모릅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쿵쿵 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아파트 현관문을 발로 차는 소리였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남의 집 문을 왜 차세요?
제가 소리치자 여자들은 더욱 흥분한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기 남의 남편 붙어먹은 년이 살고 있네. 이런 년은 아파트에서 몰아내야 해. 아파트값 떨어져요. 떨어져. 순간 숨이 막혔어요. 이게 다 그 언니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경비원이 다급하게 달려왔고 이어서 경찰도 도착했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죠. 그런데 그 순간 여자들이 저를 덮쳤습니다. 제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 니까지 꽤 김인섭이랑 붙어먹었다 이거지? 저는 영문도 모른 채로 당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그제서야 저희들을 떼어놓고 저는 너무나도 정신이 없어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저를 보호하며 사태를 수습했고 저는 침착하게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김인섭 씨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제가 받은 문자와 대화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저는 오히려 피해자라고요. 저는 언니가 보낸 문자, 카톡 내용을 경찰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얼굴도 본 적 없는 김인섭, 그 사람의 아내에게도 직접 말했지요. 이 일과 저는 아무 관계 없어요. 오히려 제가 지금 당하는 꼴이군요. 정말 이래도 되는 거예요? 당신 내가 누군지를 알고서는 다짜고짜 나한테 머리를 끄들고 그래. 내 집 주소는 누가 알려준 거야? 당신네들 내가 가만히 안 둬. 이게 뭐야? 이 아파트에서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경찰은 증거를 확인한 후 그 여자들에게 경고를 주고 진정시켰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대로 끝낼 생각이 없었어요. 다음 날 저는 언니가 다니는 회사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사건이 터지고 저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 경찰에게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와는 상관없는 일에 휘말려 머리채까지 잡혔다는 사실이 분통 터졌고 제 인생에 이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생각이 많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서 분노가 점점 차올랐고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결론을 내렸죠. 언니가 근무하는 회사로 갔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회사 입구는 이미 난장판이 되어 있었네요. 김인섭 씨의 아내가 회사를 찾아가 언니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이 썩으려나, 네가 우리 가정을 박살내는 게 그렇게도 좋았어? 감히 내 남편이랑 바람을 피워? 언니는 비명을 질렀지만 김인섭 씨 아내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어 보였어요. 뻔뻔하기도 하지. 네가 저지른 일을 모르는 여자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생판 남의 집 주소를 넘겨주고 그 난리를 치게 만들어? 네가 그러고도 정말 인간이야?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는 순간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정말 자신이 벌인 일의 끝이 어떤지 똑똑히 보는 게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한 남자가 김인섭 씨의 아내를 막으려고 드는 걸 보니 그 사람이 김인섭 씨더라고요. 막아보려고 했던 아내에게서 오히려 둘 다 머리채를 붙잡히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출근 시간이었기에 직원들이 몰려들었고 회사 앞은 마치 전쟁터가 되어버렸죠. 지나가던 사람들이 휴대폰을 꺼내들어서 촬영하기 시작했고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거 그거 아니야? 사내 게시판에 올라왔던 불륜 사건? 우와, 진짜 불륜녀였네. 회사 망신 다 시킨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고 언니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난리가 나는 동안 저는 멀리서 지켜보다가 뒤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었어요. 어차피 언니는 사내 게시판에 올라온 글 때문에 이미 사표를 낸 상태였고 회사를 떠나는 것은 기정사실이었죠. 하지만 적어도 저는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끝이 어떤지, 얼마나 추하게 무너지는지. 저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속이 후련했습니다. 그동안 믿고 살았던 사람에게서 배신당한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겠지만 적어도 저는 끝까지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다는 것. 하긴 그 나쁜 사람 결국은 스스로 무너지는 걸 직접 목격했으니. 이렇게 어리석은 인간이 또 있을까요? 아차, 그리고 또 다른 불륜녀. 회사 게시판에 있던 그 게시판녀는 그 게시판에 올라온 뒤에 바로 사표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자, 남에게 불행한 일을 겪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죠. 저도 앞으로는 두 번 다시 누군가로 인해서 제 삶을 망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 내가 절친하게 지내야 되는 사람과 친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을 구분하는 법을 이번에 새삼 또 느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힘이 됩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